true love gave to me. 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랑받아온 찰스 디킨스의 명작 크리스마스 캐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잘 기억 못하시더라도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줄 아는데요. 크리스마스 캐럴은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중편 소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은 워낙 유명한 소설이 되다 보니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BBC 선정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책, 그리고 지금까지 170년 동안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캐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영국의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사무실에서 스크루지가 그를 돕는 직원과 함께 바쁘게 일하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스크루지라는 노인은 인색하기 짝이 없고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탐욕스러운 늙은이로서 그의 내면의 이러한 차가움을 뾰족한 코, 쭈글쭈글한 뺨, 딱딱한 걸음걸이, 심지어 심술궂은 목소리로 이야기 속에서는 자세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조카 프레드는 삼촌 사무실에 잠시 들려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해주고자 했지만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빌어먹을 크리스마스. 버는 건 없는데 빚은 잔뜩 지고 나이만 한 살 더 먹게 될 뿐 벌이는 나아지지도 않건만 크리스마스가 대체 뭐란 말이냐? 라고 일축하는 스크루지. 참 감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그저 현실의 삶에 찌든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조카 프레드는 쾌활하게 그런 삼촌을 맞받아치면서 크리스마스가 삼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친절과 용서, 그리고 자비가 가득한 좋은 때라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주면서 크리스마스에 저녁 식사를 초대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자 스크루지 사무실에 웬 신사복 차림의 두 신사가 들어오는데요. 그리고는 그들은 스크루지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기금을 해줄 것을 부탁하죠. 이에 스크루지는 나 자신이 크리스마스에 별로 즐겁지가 않은데 게으른 사람까지 즐겁게 해줄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며 거부하자 두 신사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스크루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도 스크루지는 쓸데없이 남아도는 인간들도 줄어들고 그런 이들은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라고 하며 단번에 기부의 부탁을 거절하고 두 신사를 밖으로 내보내고 말죠. 이제 스크루지는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까지 귀찮게 여기며 그날 일을 마치고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춥고 어두운 방이 늘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던 그는 그날따라 방에 들어온 후 문을 잠가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요. 같이 동업자로 일했었던 죽은 친구 말리 홀령이 갑자기 그의 방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란 스크루지는 그에게 왜 나타났냐고 묻는데요. 말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살아생전에 인색한 구두쇠로 살았기에 죽은 후 쇠사슬에 묶인 채 7년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스크루지, 너 역시도 마찬가지 그럴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너에게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어. 내일 밤부터 3명의 유령이 차례로 나타나 하룻밤에 한 가지씩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면서 구원의 길을 알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뒤 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말리가 알려준 것처럼 시계가 새벽 1시를 알리자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나는데요. 유령은 자기가 지나간 크리스마스 홀령이라고 하면서 스크루지를 어렸을 적에 그가 자랐던 마을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지금은 죽고 없는 착한 여동생과 탐욕의 화신으로 변해버린 스크루지가 돈과 사랑 중 돈을 선택해버려 헤어지고만 옛 애인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잠을 잔 것 같이 하는데도 또 밤은 이어지게 되고 두 번째 홀령이 나타나 자신을 오늘의 크리스마스 홀령이라고 소개하죠. 스크루지는 홀령과 이번에는 자기 직원인 밥 크레치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사방이 고소한 냄새와 사람들 손엔 선물이 들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비록 밥 크레치집은 누추했지만 아이들은 재밌게 뛰어놀다가 밥이 들어오자 그에게 달려가 반기는 모습을 통해 스크루지는 즐거운 한 가족의 다정다감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또한 광부들이 모인 곳과 등대지기가 모인 곳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저 힘든 일을 잊고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조카 프레드 집으로 그를 유령은 데려가는데요. 손님들이 모여 앉아 웃음이 떠나질 않고 크리스마스를 헛소리라고 했던 스크루지를 위해서도 축배를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밤 세 번째 유령도 스크루지를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으로 스크루지가 외로이 차가운 방에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죽음을 비꼬기만 하는데요. 이러한 광경을 본 스크루지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일어나 보니 모두가 꿈이었고요.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죠. 세 명의 홀령들이 다 하룻밤 사이에 다녀간 것을 알게 된 스크루지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외쳐봅니다. 결국 에브리저 스크루지는 유령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 이후 스크루지는 평소와 완전 다른 사람이 됐고요. 그의 직원 밥에게 큼지만 칠면조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또한 그를 찾아와 자선 모금 기부를 원했던 사람들을 만나자 큰 액수의 모금까지 기부하고는 조카네 집으로 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요. 이 소설은 현재까지도 크리스마스 철학으로 일컬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크리스마스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나눔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찰스 디킨스의 여러 소설들에 담긴 배경과 같이 이 소설 또한 산업혁명 후 19세기 영국 사회 빈민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비록 그들의 삶은 어렵고 고달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사는 모습은 가진 것은 있어도 그 누구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구두쇠 스크루지의 외로운 삶과는 대조를 이루는 듯 싶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요. 스크루지는 그래도 죽고 이 세상에 없는 그의 동업자 말리보다는 훨씬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죽은 후에 깨닫기보다는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 깨달아 삶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지네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자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물질이라면 도덕도 양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진정한 삶의 가치일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따뜻하고도 훌륭한 작품이라고 여겨지고요.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새로운 스크루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과연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에게도 자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